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부터 올 1분기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많이 팔으셨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으셨죠. 근데 실제로 돈 많이 번 거는 진짜로 보험사들입니다. 보험사들이 유사 이래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린 게 2023년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특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단기납 종신보험을 기록적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큰 이익을 봤죠. 자, 그런데 느닷없이 단기납 종신보험이 엄청난 소위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금융권에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걱정은 좀 되지만 그게 우리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닷없이 보험개혁 회의를 비롯해서 금융당국 측에서 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문제는 사실 이 상품을 판매한 지혜업권이 야기한 게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단기납 종신보험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이 상품이 이자도 엄청 좋고 특히나 잘 갖고 오래만 갖고 있으면 이 비과세까지 되는 좋은 상품이다. 근데 은행에 돈을 넣어놓을 게 아니라 보험사 이 상품을 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들었던 거죠. 제가 그걸 왜 잘 아느냐? 저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납입기간이 5년에서 7년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자 붙는 게 조금 줄기도 하고 하기는 했지만 큰 줄기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를 팔 때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 어떻게 파셨죠? 당연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지했다가는 절반이 날아가니까요. 5년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에 이왕지사 5년 버티셨으면 10년 버티세요. 그럼 비과세 됩니다. 10년에 고스란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안 하고 판 설계사가 있을까요? 그래야지만 팔리는 상품이거든, 이거는. 5년 이내에 해지해서는 안 된다. 해지했다는 절반 날라간다. 이왕지다 버틴 거 10년. 그래야지 비과세 된다. 그리고 10년 후에 찾을 때는 아무 손해 없이 그 이자, 비과세까지 다 혜택 찾아 먹을 수 있다. 이 설명을 안 하고서 이 상품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그거니까. 그런데 이 상품을 팔면서 불안전 판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불안전 판매가 뭐예요? 아, 이 상품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절반이 날아갑니다 라는 걸 설명하지 않았어야지 불안전 판매가 되겠죠. 다음에 10년이 지나야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라는 설명을 빠뜨려야지 불안전 판매가 되겠죠. 다음에 10년 후에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 이자 및 비과세 혜택까지. 이 설명을 빠뜨려야지 불안전 판매가 되겠죠. 근데 이걸 설명 안 할 어떤 바보 같은 설계사가 있겠습니까? 난 도대체 이 상품을 팔면서 어떻게 불안전 판매가 있었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상품이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보험처럼 오인시켜서 팔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방 이렇게 설명을 다 했을 거예요, 설계사들이.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게 저축성으로 오인시켜서 팔았던 불안전 판매 설명인가요? 아니, 이렇게 다 설명을 했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이게 원래 종신보험이지만 한목에 넣을 수도 있고, 다음에 10년 만기라고 하지만 5년만 넣을 수도 있고, 다음에 10년 후에는 찾으면 손해 안 나게 할 수 있다.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저축성으로 오인시켜서 이 상품을 팔았다 그래서 문제다? 이건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거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 이것도 설명 다 했죠. 왜 안 했겠어요? 이게 보험료는 좀 비싼데 이자가 세서 그렇다. 나중에 10년에 만기 다 찾을 수 있다.
그 비과세까지 된다. 심지어는 매달 내 분납하는 방식 말고 일시불로 넣어놔도 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뭐 이거 표준형보다 조금 비싸다라는 설명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도 저는 불안전 판매가 일어났다는 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제 아마 우려나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걸 하면서 차익 거래를 노리고 허위 가공 계약을 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공무원이 생각해도 설계사가 정말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차익 거래를 노리고 허위 가공 계약을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차익 거래라는 게 통상 보험을 들어놓고, 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약을 해. 그럼 당연히 일부가 그 보험료 납입했던 거에 까이겠죠? 근데 그 까인 액수보다 그 설계사 입장에서 수수료하고 시책비 받은 게 크다. 물론 수수료는 일부 토해내지만 그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 차익을 노리고서 뭐 하여튼 자기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부탁해가지고 일부 수수료 줄 테니까 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라. 내가 보험료는 내가 납입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허위 가공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성립이 불가능해요. 왜? 이거는 통상적인 종신보험이 1년 납입한 후에 까면, 그 해지를 하면 뭐 10%, 20% 못 받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거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50%가 까져요. 아무리 시책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토해내는 수수료 다음에 시책 합쳐봤자 50% 까이는 걸 감당을 못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게 나는 허위 가공 계약을 설계사들이 감행할 수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시책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특히나 손해보험이 그것도 많이 팔았잖아요. 소위 무해지 상품이라고 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무해지 상품은 더더군다나 차익 거래는커녕 손해만 잔뜩 입는 이 상품 구조입니다. 즉 중간에 해지하면 50%를 받는 건커녕 100% 까이는 게 무해지 상품 아닙니까? 손해보험.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이거를 그 차익 거래를 노리고 허위 가공 계약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축성 이 종신보험 팔면서 불안전 판매니 다음에 저축성 보험을 이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시켜서 팔았다는 등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그 비싼데도 이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는 등, 다음에 차익 거래를 노리고 허위 가공 계약을 했다는 등 지혜 요건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한간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희 제2협회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서 바로 어제 우리 보험 관련 언론사 전부를 모시고 나서 기자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언론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